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비가 갠 직후에 해변대 사령부 정문 앞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빗물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여 코끝을 스쳤죠. 회색 바지에 검은 바람막이, 머리는 대충 묶은 채 낡은 운동화 차림의 윤서령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차려입지도 않았고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어깨에 맨 가방마저 낡아 보였죠. 정문 초소 안쪽에서는 출근길 짜증이 그대로 얼굴에 붙어있는 해병대 최무혁 중령이 명단을 훑으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령이 걸어오는 모습을 힐끗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어요. 병사 한 명이 서령을 막아서며 정중하게 물었죠. 실례지만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령이 가방을 열려는 순간 최무혁이 초소 밖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민원실은 저쪽이에요. 여긴 군인 아니면 못 들어가요. 서령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차분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꾹 눌러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행사가 있죠. 미리 시설 좀 보고 들어가려 합니다. 최무혁은 기다렸다는 듯 비웃으며 팔짱을 꼈어요. 아줌마, 행사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여긴 해병대고 난 이 사령부 행사를 총괄하는 중령입니다. 아줌마 같은 사람 출입 허가 내줄 권한은 나한테 있어요. 그는 일부러 병사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죠. 초소 옆 대기하던 병사 서너 명이 힐끔힐끔 서령을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웃음을 참았고 누군가는 대놓고 킥킥거렸어요. 최무혁은 병사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시켰습니다. 신분증도 안 내는 사람은 검색부터 해. 요즘 별 이상한 사람 많잖아. 혹시 몰라 제대로 확인해. 서령은 순간 눈빛이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두 팔을 약간 벌려 검색을 허용했습니다. 병사가 어색한 표정으로 금속 탐지기를 들고 서령 주위를 천천히 훑었죠. 어깨를 톡톡 치고 허리춤까지 내려가고 다리 쪽까지 탐지기를 가져가면서 서령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0살 시절 해병대 모부대에서 훈련 지원을 나갔다가 여자 주제에 군대 왔다며 비슷한 식으로 신체를 함부로 더듬던 그 장교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날의 웃음소리, 비웃음, 욕설, 그리고 밤새 세워두며 가한 가혹행위들. 서령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무혁은 그 표정을 보더니 더욱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이런 데 오면 원래 이런 검사 정도는 견뎌야 하는 거예요. 괜히 오지 말았어야지. 집에서 장 보는 게 더 어울리시는 분이 뭐하러 군대까지 오셨어요? 그때 뒤쪽에서 조용히 뛰어오는 젊은 여장교 한 명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 정다연이었죠. 그녀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중령님, 오늘 취임식 자료 전달하러 온 외부 인사 오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성함이 윤. 최무혁이 손을 휘저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정중히. 내가 지금 방금 처리 중이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줌마를 무슨 귀한 손님처럼 얘기해. 내가 뭘 안다고. 정다연은 서령의 얼굴을 또렷이 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눈빛, 오래전 사진 속에서 봤던 그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분위기가 이상하게 꼬여버렸고 최무혁의 기세에 눌려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령은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 책임 오늘 안에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서서 정문 바로 옆 작은 측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무릉덩이를 피해 걸으며 서령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측문 경비병들은 서령을 보고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화들짝 놀라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그리고 딱딱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죠. 윤안입니다. 환영합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은 급히 무전기를 들어 안쪽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육군 쪽 귀빈 도착하셨습니다. 즉시 안내 바랍니다. 최무혁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야, 쟤네는 뭐야. 아줌마한테 거수 경례를 하고 자빠졌어. 요즘 애들은 진짜 정신이 없어. 교육 제대로 안 시켰나? 병사들도 어리둥절한 표호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중령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었죠. 서령은 측문을 지나 안쪽으로 사라졌고 정문 초소 앞엔 묘한 긴장감만 남았습니다. 측문 안쪽으로 들어온 서령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복도 안쪽 공기는 눅눅했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왁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복도를 스치고 지나갔죠. 그곳엔 이미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장철원 중장과 수행장교 서너 명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 일제히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윤서령 육군 중장님, 아니 곧 군단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장철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서령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굳어있는 얼굴,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죠. 서령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손을 들어 경례를 받았습니다. 중장님 소리, 군단장님 소리 오늘은 좀 접어주세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조용히 보고 싶습니다. 장철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엔 걱정이 역력했어요. 정문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측문 경비병들 보고가 좀 이상했습니다. 서령은 잠시 말없이 복도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이 멀리 보였고 아침 점호를 위해 모여드는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중령 한 명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모욕을 주더군요. 이름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느낌이 내가 찾는 사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철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켜서 서령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엔 해병대 인사 명단이 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의 사진과 이름이 붉은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었죠. 최무혁 중령. 오늘 행사 총괄입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까? 서령은 사진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 최무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네, 그 사람입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눈빛도 똑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장철원은 태블릿을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헌병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가 다시 내렸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 사람 실체,
그 사람 말투, 그 사람 눈빛 부하들이랑 병사들 앞에서 그대로 더 보여주게 놔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누구도 변명 못합니다. 우발적이었다거나 실수였다거나 하는 변명 말이죠. 장철원은 서령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부대 전체의 만연한 문화를 바꾸려는 거였죠. 그러려면 명확한 증거와 목격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서류 검토부터 하시죠. 지하 창고 쪽 확인은 제가 미리 해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중간중간 지나가는 장병들이 서령을 힐끗 쳐다봤지만 여전히 그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행사 준비하러 온 외부 인사쯤으로 생각하는 눈치였죠. 한편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서 정다연은 창문 너머로 서령의 뒷모습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낡은 군용 수첩이었죠.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정다연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 안쪽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군 하나가 훈련복을 입은 채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엔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별을 달면 나도 다시 이 군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군대가 되어 있을까요? 김진우 이등병. 정다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방금 복도를 지나간 서령의 얼굴과 겹쳐보았죠. 설마 저분이. 그녀는 다시 수첩을 넘겼습니다. 그 안엔 김진우가 남긴 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훈련소 시절 이야기, 자대 배치 후의 고민들,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마음의 기록들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또 훈련이래. 비공식 훈련. 최중희 님이 직접 지휘한대. 무섭다. 하지만 버텨야지. 그분이 말했잖아. 군대는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곳이라고. 나도 끝까지 서 있고 싶어. 정다연은 수첩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서령과 장철원이 지하 계단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죠. 진우 선배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온 거라면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령이 이 부대에 다시 돌아온 것은 단지 비리 척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한 이등병에 대한 빚, 그리고 그 시절 자신처럼 고통받았을 수많은 병사들에게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이제 해병대 중령이 아줌마라고 부른 그 사람이 오늘 취임식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을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직 이 부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행사장 준비가 한창인 해병대 연병장이었습니다. 빨간 의자들이 줄지어 놓이고 태극기와 해병대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현수막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고 장병들은 구보로 왔다 갔다 하며 행사 동선을 점검하고 있었죠. 스피커에선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삑삑 울려 퍼졌습니다. 최무혁은 단상 앞에 서서 스피커 음량을 확인하며 손에 쥔 행사 진행 대본을 우쭐하게 펼쳐보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오늘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죠. 자, 오늘은 우리 부대에 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야. 근데 해병대 사령부 주인공은 해병대지. 어디서 듣보 군단장이 와도 분위기 흐리면 안 된다. 알았어? 옆에 서 있던 하사 진혁은 대본을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본 중간쯤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령님, 여기 보니까 육군 쪽 3스타 한 분이 축사도 하시고 군단장 취임 선포도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요. 순서가 꽤 앞쪽이네요. 최무혁은 대본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다 형식이야, 형식. 말만 군단장 취임식이지 실제로 여기 주인공은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야. 군단장이 뭔 대단한 줄 아냐? 아줌마처럼 생긴 양반 같으면 군단장도 그냥 들러리야. 알았어? 진혁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무혁의 기세에 눌려 감히 반박할 수 없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 몇 명도 서로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근처 스피커 테스트 중에 작게 새어나갔고 행사장 주변에서 의자를 나르던 몇몇 병사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중령님 저러시다가 언젠간.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선임이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 시각 서령은 장철원과 함께 사령부 건물 지하 창고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컴컴했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눅눅해졌고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죠. 지하 창고엔 사용하지 않는 낡은 물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빼곡히 쌓인 각종 상자들, 녹슨 철제 선반들, 그리고 먼지가 두껍게 쌓인 문서 박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죠. 보고서에는 이쪽 창고에 사라진 보급품 장부와 중대별 상벌 기록이 숨겨져 있다고 했죠. 서령은 손전등을 들어 박스들을 하나씩 비춰보며 확인했습니다. 장철원도 함께 박스를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려 잠시 기침이 나왔죠. 여기 이거 같습니다. 장철원이 박스 하나를 끌어내며 말했어요. 박스 겉면엔 2015년 상벌 기록 보관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령은 박스를 열었어요. 그 안엔 병사 상벌 기록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하나씩 꺼내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 지워진 흔적들, 찢겨나간 페이지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장철원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가혹행위를 신고했다가 무단 이탈로 둔갑된 병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옆에는 빨간 펜으로 종결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죠. 서령은 기록부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훈련 도중 다쳤는데도 개인 과실로 기록된 사고들,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도 증언자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증언 자료들이 찢겨나간 흔적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령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페이지를 또렷하게 비췄죠. 글씨는 작았지만 서령의 눈엔 불타는 듯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김진우 일병 원인 불명 추락사. 사건 당시 증언자 없음. 현장 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담당 장교 최중희 현재 중령 진급. 서령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종이를 쥔 손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름 맞네요. 최무혁.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싸늘해졌죠. 그날 내 앞에서 괜찮다고 웃던 애였는데 훈련 끝나고 밥 먹으면서 선배님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라고 하던 애였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기록됐군요. 장철원은 서령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쥔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죠. 지금이라도 헌병대 바로 부를까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서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며 기록부를 덮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대 장교들, 병사들, 그리고 다른 별들까지 전부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다 같이 봐야겠어요. 그래야 아무도, 정말 아무도 이걸 덮거나 축소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장철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지하 창고를 나와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빛이 얼굴을 비쳤지만 서령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오후 1시 국방부 정군 지휘관 단톡방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장성들의 휴대폰이 거의 동시에 진동을 냈죠. 발신자는 장철원 중장이었어요. 평소엔 업무 외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그가 보낸 메시지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해병대 사령부 행사, 긴급 안건이 생겼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장성분들은 일정 조정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서령 군단장 요청. 메시지가 올라온 지 채 5분도 안 되어 여러 장성들의 답장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미 근처에 있다. 바로 가겠다. 박성태 사성 장군. 너도 결국 그 부대를 건드리는구나. 가야겠군. 20년 묵은 일이지. 강무현 예비역 사성. 윤 군단장이 직접 요청했으면 이유는 묻지 않는다. 출발한다. 현역 3스타 장성. 일정 취소하고 지금 출발합니다. 또 다른 2스타 장성.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별 4을 단 장군 2, 별 3을 단 장성 3, 별 2를 단 장성 8명까지 합쳐서 별 13이 오늘 그 행사장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건 단순한 취임식 치고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장철원은 단톡방 화면을 캡처해서 서령에게 보여줬어요. 서령은 사령부 건물 옥상 한쪽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예상보다 많이 모이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윤 군단장,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나중에 군 내부에서도 부담이 클 텐데요. 서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은 제가 질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아래 연병장에 서 있을 병사들, 그리고 앞으로 이 군대에 들어올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장철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재까지 딱 둘뿐이었습니다. 서령과 장철원, 그리고 각지에서 출발하고 있는 별 13의 장성들 뿐이었죠. 한편 연병장에서는 최무혁이 여전히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행사 리허설을 진행하며 부하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가서는 마이크를 잡고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며 연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당당하게.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병사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땀을 뚝뚝 흘리며 의자를 옮기고 있었지만 최무혁은 그늘 아래 서서 지시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야, 육군 군단장 온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라. 어차피 여기서 제일 높은 분은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고 그 위는 합참의장님이다.
육군 3스타쯤은 그냥 손님이야, 손님. 알겠어? 진혁 하사는 땀을 닦으며 휴대폰으로 리허설 장면을 조금씩 찍고 있었습니다. 최무혁의 말과 행동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동료들과 보려고 몰래 촬영하는 거였죠. 그는 부대 단톡방에 오늘도 시작된 중령님 레전드 발언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무혁은 단상 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온다는 그 군단장. 아침에 정문에서 봤는데 완전 동네 아줌마더라. 머리도 대충 묶고 화장도 안 하고 나한테 출입허가 달라는데 내가 딱 잘랐지. 아줌마 집에 가서 반찬이나 만드세요라고. 하하. 영상은 농담처럼 올라갔지만 부대 내부망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영상을 보고 피식 웃었지만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익명으로 캡처되어 장철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장철원은 사령부 건물 안작은 회의실에서 그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행 장교도 영상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죠. 저 사람 정말 끝까지 저러는군요. 장철원은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중령님. 그 입으로 오늘 단상 앞에서 무엇을 말하게 될지 본인도 상상 못하겠지. 이 영상 증거자료로 추가합니다. 그는 영상을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헌병대 수사관에게도 파일을 전송했어요. 오후 2시쯤 주차장에 하나둘씩 군용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판에는 별 마크가 붙어 있었죠. 장성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차 담당 병사는 차량 숫자를 세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별 달린 차가 왜 이렇게 많지? 평소 취임식엔 기껏해야 별 셋, 넷 정도만 오는데 오늘은 별 둘 이상 차량이 10대가 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급히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그들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죠. 그냥 오늘 행사가 커서 그런가 보다. 일단 안내 잘해. 강무현 예비역 사성 장군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멀리 연병장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해병대기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죠. 20년 만에 다시 오는구나, 이곳에. 박성태 사성 장군도 곧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마주치자 무언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서로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었죠. 윤 군단장이 드디어 움직였군. 그래. 오래 참았어. 이제 끝을 봐야지. 이제 모든 별들이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대는 거의 세팅이 끝났고 객석엔 하나둘 장성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연병장 앞줄 왼쪽엔 별 13이 조용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무혁은 여전히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 별들이 많이 왔네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죠.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관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어요. 오후 4시 해병대 사령부 연병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기와 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각 군 장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햇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단상 위 마이크에선 바람 소리가 섞여 스치는 소리가 들렸죠. 객석 맨 앞줄 왼쪽 강무현과 박성태를 포함한 별 13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제복에 달린 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표정은 하나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해병대 장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많이 오신 거지? 글쎄, 보통 취임식이랑은 분위기가 다른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정작 최무혁은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쭐한 표정으로 단상 옆에 서서 행사 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별 많이 왔다고 긴장들 하지 마라. 어차피 행사 끝나면 다 돌아갈 사람들이야. 우리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 행사는 먼저 해병대 사령관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령관이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해병대의 전통과 명예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어서 각종 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꼿꼿이 서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무혁은 자신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살짝 났지만 그건 긴장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드디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 총괄과 준비를 맡아 큰 수고를 해주신 분입니다. 해병대 작전연대 최무혁 중령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무혁은 단상 위로 올라가며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 뒤쪽 일반석쯤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령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차림의 그녀는 다른 외부 참석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저 아줌마도 또 와 있네. 행사 구경은 좋아하나 봐. 최무혁은 속으로 비웃으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한 번 기침을 한 뒤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타군에서 여러 별 달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는 슬쩍 별 13쪽을 보며 말끝을 길게 끌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여기는 해병대 사령부고 오늘의 주인공은 해병대입니다. 잠시 장병들 사이에서 억지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 13이 앉은 앞줄은 싸늘하게 고요했어요. 아무도 손을 움직이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게 연병장을 눌렀죠. 최무혁은 그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침에 제가 정문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무슨 군 행사를 보겠다며 아줌마 한 분이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서령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펴졌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다연은 뒤편 좌석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아줌마, 여긴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가족이나 잘 챙기세요. 군대는 말입니다. 최무혁은 잠시 멈추며 객석을 둘러봤어요. 자신의 말에 웃음이 터질 거라 기대하면서요. 군대는 피와 땀 냄새 맡으며 버틴 사람들이 지키는 곳이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줄에 앉아있던 강무현 사성장군이 조용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옆에 앉은 박성태 장군도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최무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무현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군단장, 이제 됐나? 장철원이 뒤편 좌석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사회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죠. 사회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진행 대본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가로챘습니다. 최무혁은 황당한 표정으로 사회자를 쳐다봤어요. 뭐야, 지금 내가 말하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잠깐 행사 순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겠습니다.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도 장교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사회자는 손이 떨리는 채로 마이크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어요. 방금 중령님께서 언급하신 아줌마라고 표현된 분의 정식 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무역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잠깐만. 하지만 사회자는 이미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제7군단장,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수여단 및 특임대 출신,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3스타 장군. 최무역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령, 군단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연병장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쪽 좌석을 향했습니다. 평범한 회색 바지와 검은 바람막이, 운동화 차림의 서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분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연병장 바닥을 울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무역은 단상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서령이 다가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서령이 단상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령이 천천히 단상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최무역은 단상 위에서 뒷걸음질을 쳤지만 갈 곳이 없었죠. 그저 서령이 올라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령이 단상 위에 완전히 올라서는 순간 강무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원 기립. 그 한마디에 별넷, 별셋, 별둘을 단 장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3명의 장성이 동시에 일어서는 광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어요. 제복에 달린 별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해 단정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윤서령을 향해서요. 연병장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해병대 병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줌마라 불리던 그 사람이 별 13의 경례를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입을 떡 벌렸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분이 진짜 군단장님이셨어?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침에 정문에서 모욕당하던 그 모습을 목격했던 병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령은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손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어요. 최무역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마이크에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서령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연병장에 서 있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경례 취소하십시오. 별 13이 동시에 거수 경례를 내렸습니다. 움직임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오늘 이 단상 위에서 중요한 건 제 별의 개수가 아닙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들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어요. 오늘 중요한 건 이 군대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부대 정문에서
신분 확인도 없이 모욕적인 검문을 받았습니다. 아줌마, 집에 가라는 말과 함께요.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이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령은 일부러 최무역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 병사들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이 아주 틀렸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서령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집의 아줌마이기도 하고 어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모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고모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모두가 의외라는 듯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별셋을 단 군단장이 스스로를 아줌마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문제는 군인이 사람을 아줌마냐 아니냐로 나누는 순간입니다. 계급과 복장, 성별로 사람을 평가하는 군대는 언젠가 반드시 썩기 마련이고 그 썩은 냄새는 가장 약한 병사들부터 덤치게 됩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 부대 기록 창고에서 한 명의 병사 이름을 봤습니다. 김진우 일병. 정다연이 뒤편 좌석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사고 당시 증언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습니다. 단 한 줄 추락사라고만 적혔더군요. 23 청년의 죽음이 단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령은 이번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무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담당 장교 이름은 최무역이었습니다. 당시 중위, 지금은 중령이시죠. 서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에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시며 모욕을 주신 바로 그분과 같은 이름입니다. 최무역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군단장님, 그건 오래전 사고고 이미 조사까지 끝난 사건입니다. 이런 공개석상에서 부대 명예를. 서령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중령, 아직 누구에게도 그 병사 이름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이름만 말했을 뿐입니다. 연병장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고를 언급하자마자 중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조사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서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스스로 증언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최무역은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단상 끝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장철원이 손짓하자 뒤편 건물 옆에서 기다리던 헌병대 수사관 넷이 앞으로 나와 연병장 옆에 조용히 정렬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서령이 마이크를 들어 높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별 열셋, 지금 이 자리에서 서랍 속 진실을 열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강무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윤 군단장의 요청이라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박성태를 비롯한 나머지 장성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열셋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연병장 한가운데 병사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일렬로 나란히 섰습니다. 그 광경은 장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병사들이 있는 방향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경례해야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병사들입니다. 별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묵묵히 이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입니다. 그 말이 연병장에 울려 퍼질 때 최무역의 다리는 완전히 힘이 풀려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단상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어요. 서령은 주저앉은 최무역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병장 뒤편을 향해 손짓을 했어요. 정중히. 정다연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낡은 군용 수첩과 흐릿한 사진, 그리고 김진우 일병 관련 개인 기록들이 든 파일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죠. 단상 계단 앞에 선 정다연은 서령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서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정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연병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다연 중위입니다. 그리고 김진우 일병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연병장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바람만이 태극기를 흔들며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저한테 자주 연락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자신이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힘들면 어떻게 버틸까, 그런 이야기들을요. 정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진우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내용이었어요. 선배, 여기 훈련 지원 나온 육군 장교님이 정말 멋있어. 여자인데도 병사들이랑 똑같이 훈련받고 우리한테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분이 말했어. 군대는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곳이라고. 그녀는 손에 든 사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하지만 젊은 여군과 병사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의 윤서령 군단장님입니다. 그때 진우가 자랑하던 언젠가 별을 달 거라고 확신한다던 바로 그분입니다. 서령의 눈가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맺히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진우의 연락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어두워졌어요. 선배,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비공식 훈련이라는 게 너무 많아. 밤에 갑자기 불러내서 기합을 주는데 기록에는 남지 않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정다연은 파일을 펼쳐 몇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들이었어요. 사고 전날 밤 진우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 또 이상한 훈련에 끌려나간대. 최중희 님이 직접 지휘한대. 무섭지만 버텨야지.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서 있고 싶어. 정다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훈련장 건물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락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자가 없다고 했어요. 훈련 기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최무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무역은 여전히 단상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훈련을 지휘한 사람이 당시 중대장이었던 최무역 중이었습니다. 지금의 최무역 중령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바로 그때 연병장 옆쪽에서 한 명의 하사가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진혁 하사였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단상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진혁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을 봤습니다. 중령님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밖에 나가면 다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군대에서만 왕 노릇한다.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면서요.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밤새 세워놓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욕을 퍼부으면서요. 저는 그때 몰래 영상을 찍어뒀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장철원이 앞으로 나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로 충분합니다. 진혁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리허설 때 중령님이 한 말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줌마처럼 생긴 군단장이라고 비웃던 영상, 집에 가서 반찬이나 만들라고 했던 말들,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최무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병사는 원래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스스로 뛰어내린 거예요. 나는 훈련만 시켰을 뿐입니다. 서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 훈련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까? 왜 증언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중령님이 입 막은 거 아닙니까? 최무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장철원이 헌병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최무혁 중령, 현재 시각부로 직무정지 및 긴급연행 조치합니다. 병사 사망사건 은폐 및 조직적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헌병들이 최무혁의 팔을 잡으려 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버텨보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들 나중에 다 후회해. 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별들이 나를 그냥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뒤편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던 박성태 사성 장군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 뒤에 있던 별들은 오늘부로 다 끊겼다. 내 같은 사람 하나 감싸려고 우리 이름을 더럽힐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당장 끌고 나가라. 최무혁의 눈빛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단상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연병장을 가로질러 끌려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아주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곧 여기저기서 따라붙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안도와 슬픔이 담긴 박수였죠. 행사장이 천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이 최무혁을 끌고 나가고 박수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연병장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억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정화된 듯한 그런 고요함이었죠. 서령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한 사람에게 모욕을 받았습니다. 아줌마라고 불리면서 이 자리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죠.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말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아줌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누나이고 이모이고 고모이고 할머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여러분이 군대에 있는 동안 밤새 걱정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도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집에 돌아가면 아줌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면 밥 먹었어?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주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정다연은 단상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들 중에서도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별을 단 이유는 누군가를 함부로 짓밟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아줌마들의 마음을 이 군대 안에 제대로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서령은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오빠이고 동생입니다. 여러분을 이 군대에 보낸 가족들은 매일 밤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면서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대에서는 그 소중한 아들들을, 오빠들을, 동생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습니다. 서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김진우 일병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친구였고 선배였고 후배였습니다. 그 청년이 이 부대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단 한 줄로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강무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는, 아니, 우리 군대 어디에서도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병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박성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본 별 13은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는 별을 달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사람답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별 13이 다시 한번 병사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정중하게요. 병사들도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를 받았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경례가 끝나고 서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말하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신고하세요. 이제 이 군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해가 지는 연병장 한쪽에서 정다연이 서령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낡은 군용 수첩과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군단장님, 아니 서령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령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어요. 진우 선배가 꼭 별을 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제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이 사진을 꼭 보여달라고요.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사람 덕분이었다고 전해달라고요. 서령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윤서령은 훈련복을 입고 병사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별도 없었고 계급도 낮았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서령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늦었네요.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그 아이에게
조금은 덜 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어서요. 정다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연병장 한가운데서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조용히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잃지 않는다. 그 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강무형과 박성태 그리고 다른 장성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장철원이 마지막으로 서령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제 군단장님, 아줌마라고 불렸던 기분 조금은 나아지셨습니까? 서령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아줌마라고 불려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준다면요. 지키고 싶은 사람, 함께 서고 싶은 사람으로 불러준다면요. 별 13시 천천히 사라지는 연병장, 그리고 그 위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는 별들이 보였어요.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연병장 한가운데 홀로 서서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선배가 약속 지켰어.